프래그먼트와 보드 프레- 늘려주셔야 됩니다. 프래그먼트 기능 중 위에 있는 거. 네, 프래그먼트 중 인서트 리드 기능을 제외하고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네. 우선 보드 인서트의 기능의 경우에는 게시글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기본적으로 뜨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제가 구현하지 않고 다른 분이 구현하셔서 그 설명 나중에 드릴 겁니다. 우선은 약속 일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데이트 피커가 뜨고 그 다음에 타임 피커가 뜹니다. 밑에 안드로이드 코드의 경우에는 쇼타임 피커와 쇼 데이터 피커와 쇼타임 피커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작성을 하게 되면 샌드보드 데이터라는 함수에 의해서 파이어베이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보드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스프링 수정의 경우에는 리퀘스트 파람과 리퀘스트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파람을 보드 아이디로 받았고 리퀘스트 바디로 수정할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일단 섹션 닉네임을 받아와서 자신이 작성한 글에만 위와 같은 버튼을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일치하기 때문에 작성자와 세션 닉네임이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수정 버튼이 뜨고 이제 제목 같은 경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목을 같이 저형 먹을 뿐에서 수정이라고 붙었더니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작성했던 글이 이렇게 불러와지는데 이 기능의 경우에는 그 전에 작성했던 글을 보드 DTO로 담아서 이 보드 DTO를 바인딩에 걸어서 그 전에 적었던 정보를 UI에 표시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 레그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보를 보드 DTO에 담아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보드 DTO를 수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면 게시글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라는 토스트가 뜨게 됩니다. 네, 딜리트 경우에는 보드 아이디의 기준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보드 아이디를 기준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닉네임의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한데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드 리스트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투두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기능의 경우에는 스프링 코드와 안드로이드 코드 전부 제가 작성하였는데요. 투두 경우에는 총 4가지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저 닉네임은 멤버 DTO에 있는 유저 닉네임을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코드도 똑같이 사이트 투두 아이디 유저 닉네임 메모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또 유저 닉네임으로 인해서 내가 쓴 것만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을 처리했습니다. 이건 어댑터 코드인데 이 왼쪽은 어댑터 코드인데 작성한 투두 메모를 리사이클 비 형태로 받아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어댑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메모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보여지고 해당 다이얼로그 함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텐드로 그 샌드보드 데이터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샌드보드 데이터는 내가 작성한 타이틀과 메모, 투두 이런 것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뜨는데 이제 제목과 메모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리사이클 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이어베이스인데 파이어베이스에도 제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넣게 되고, 투두 아이디의 경우에는 랜덤 값으로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의 경우에는 아까 멤버 DTO에 있는 유저 닉네임을 이용해서 해당 나의 메모만 볼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유저 닉네임과 세션 닉네임이 동일할 때 이 투두 리스트를 받아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닉네임이 666인데 닉네임 666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의 메모 글만 받아온 상태입니다. 델리트는 아까 랜덤 값으로 부여한 투두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당 아이디에 속하면 삭제를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투두 아이디라고 적혀져 있고 투두 아이디가 있어야 델리트 투두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델리트 투두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쓰레기통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메모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메인 페이지가 이제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 리스트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드 어댑터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홈 프래그먼트에 연결해서 홈 탭을 눌렀을 때 게시물 리스트가 보이게 구현을 했고요. 이제 이 앱에서 상단바와 하단바와 팝업 버튼은 모든 액티비티에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고 모든 액티비티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모든 액티비티에 다 약간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하면 코드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를 하나의 유틸 코드로 모아두고 그 유틸 코드에 있는 함수를 이제 다른 액티비티에서 호출해서 이 상단바와 하단바와 팝업 버튼 기능을 유지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드를 간결화하고 모듈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API 리스트를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식당 리스트 어댑터를 만들고 그거를 액티비티에 연결해서 여기 팝업 버튼에서 맛집 리스트 보기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맛집 리스트가 출력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시판을 작성할 때 이 맛집 리스트에 있는 식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피너 형태로 가져와서 연결을 했을 때 식당 선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목록에서 저는
식당 리스트 어댑터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오지 않고 식당 이름만 가져오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식당 리스트 어댑터에서 맵 함수를 써서 식당 타이틀만 가져오게 했고요. 그 식당 타이틀을 선택을 했을 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지도 같이 저장이 되게 하게끔 그 식당 이름을 선택했을 때 이미지도 같이 넣게 함수를 구현을 해서 보드를 작성하면 식당 이름과 그 식당에 해당하는 이미지도 같이 넣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식당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도록 구현하는 거는 식당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이 식당에 대한 일련 번호, 고유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서 그 자동 생성된 번호를 가져와서 이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구현을 하고 이제 다음 분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발표자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채팅 부분을 맡았는데, 일단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보자면, 일단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세션 닉네임 정보를 받아와서, 그래서 이제 챗 프래그먼트,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 밑단에 보시면 이제 뭐 맛집 리스트 보기 이렇게 프래그먼트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채팅 목록이 뜨는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제 챗 리스트 어댑터랑 연결시켜서 하고, 이제 이 방식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팅방 따로 뭐 게시판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채팅방 입장을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채팅방 참가하기 눌러야 이제 채팅방에 들어가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챗 프래그먼트에서 전체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채팅방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장이 방을 만들었을 때 그 게시판에서 이제 채팅방 입장하기 눌러서 이제 들어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구조가 복잡한데 일단 설계상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챗 어댑터랑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미팅 액티비티에서 이제 채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거는 이제 스프링 부트 서버와 이제 연결된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서버나 이제 좀 그 데이터베이스 쪽을 보자면,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스프링 이제 부트를 통해서 이제 REST API 방식으로 이제 JSON으로 이제 서로 호출하고 송출받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DB와 연결하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뷰에 연결하는 방식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빠른 작업을 위해서 사실 서버 구축이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위주로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고 이제 채팅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이제 채팅이 찍히는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뷰 부분, 마지막으로 뷰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순서대로 이제 찍히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게시판을 만들고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제 채팅방 입장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채팅을 치는데 이렇게 쳐졌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는 이제 그냥 채팅방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테스트 하다가 오류가 생기길래 그냥 일단 아이디
채팅방 아이디 찍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찍었더니 실제로 이제 이 아이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채팅 아이디고요. 이게 채팅방 아이디고 방금 이제 채팅을 쳤던 그 데이터가 여기에 배열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채팅방 아이디가 아니고 이제 게시판 입장 아이디인데 이걸 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냐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게시판 이제 입장을 했을 때 채팅방 입장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팅방 아이디와 이제 게시판 아이디를 동일시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SQL 방식이 아니고 NoSQL이다 보니까 이게 고유 넘버 이제 어태치 이런 게 하기가 좀 생소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일시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내 이제 미팅 컨트롤러라고 이제 채팅방을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러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get meeting by nickname 그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세션 이제 닉네임 정보를 가져와서 자기가 들어갔던 채팅방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인데 그래서 여기 테스트 2 계정이 있는데 이제 테스트 2가 들어간 채팅방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의도한 게 아니고 작업 중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그냥 이제 닉네임만 뜨도록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아까 뭐 우리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에 가면 이제 리퀘스트 바디랑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 이렇게 방식이 나뉘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뷰 부분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걸 매칭 시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놓치고 좀 약간 시간을 좀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은 이제 리퀘스트 파람 부분이라서 이제 컬 리스폰스 바디가 아니고 그냥 객체를 받아오는 방식이었고 아까 이제 인서트 미팅 그래서 채팅방을 만드는 이제 과정은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제 리퀘스트 바디였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폰스 바디로 연결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get one meeting은 이제 그 채팅방 하나 이제 조인해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미팅 아이디가 아니라 보드 아이디로서 그래서 이 채팅방과 이제 보드 아이디를 연결시켰다 그것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에 이렇게 채팅을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발표자. 제가 마지막. 일단 그러면 이건 알겠고 이제 시험 보여주세요. 네. 설명하시면서 시연하실 거면은 앞에 나오셨어요. 네. 녹음이 돼야 돼. 설명. 네. 시연하면서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크게 에뮬레이터 사이즈. 이거 제가 여기 아니고 제 거에 저 자리에 있는데. 돼요? 이 사이즈 한번 해주세요. 그럼 클릭은 저만 설명 안 된 거죠? 네. 밑에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우선은 처음에 입장 키게 되면 무조건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해야 돼서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제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로그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아, 스프링 켜졌어요? 아니면 걔가 그럼 다시 거기 켜주세요. 네. 그러면 네, 로그인이 성공되면 성공 모달이 뜨게 되고 닉네임이 아까처럼 제 닉네임이 보시면 새드리스인데 새드리스가 뜨게 됩니다. 우선 총 4개의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홈 프래그먼트에는 작성된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팝업 메뉴는 어떤 프래그먼트로 이동을 해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보드 팝업 메뉴에서 맛집 리스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맛집 리스트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글을 작성하게 되면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가 뜨게 됩니다. 이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약속 일정이 정상적으로 기입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내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작성한 글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작성한 글만 따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글의 상세 보기를 하면 작성자와 세션 네임이 같기 때문에 목록과 삭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다른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채팅방 입장이 가능한데 채팅방 입장을 누르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오게 되고 안녕하세요 라고 치게 되면 제가 쳤던 글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저거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컨트롤 1번 들려보세요. 네?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왼쪽 누르면 핀 딱 찍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스크롤 위로 당겨봐. 스크롤 중간 스크롤. 맞네. 네. 이게 배경이 어두운 색깔인데 글씨가 어두워서 약간 그러면 나중에 하면 네. 나중에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새로 뜬 거 이렇게 칼춤칼춤 김칼춤님의 그 테스트 방 입장한 게 보입니다. 저희 지금 하는 중이네요. 네, 이거는 아직 클릭을 기능을 구현 안 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로그인 했기 때문에 로그인 아웃을 할 수 있는 팝업 메뉴에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또 투두 리스트를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새로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서 해당 메모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쓰레기통을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네? 그 시연할 때 방금 데이터 입력했으면 네. 그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가서 데이터 입력된 거 한번 보여주고 아, 지우면 네. 지운 거 한번 또 보여주고 그거는 내 거. 아, 그 아마 로그인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창이 두 개로 띄어져 있어요. 맞네요. 다음에 공부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수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회원 수정에 가면 제 닉네임이 받아오진 게 보이고 프로필 변경에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필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닉네임을 조이로 바꾸고 비밀번호는 회시한 상태에서 받아오지기 때문에 원래 비밀번호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정보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닉네임이랑 프로필 사진 모두 바뀐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기능 구현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내용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두 조는 질문을 안 받았을 때는 질문을 못 했고 질문을 안 받더라고. 그게 바로 휙 들어갔더라고. 뭐지 분명 내 질문 받으라 했는데 이게 아무튼 뭐 일단 계속 뒤에 갈수록 얘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통적인 상황은 아까 제가 뭐 했죠? 첫 번째 가독성 백그라운드 뭘로 바꾸라고요? 네, 흰색 바탕에 앞에 그걸 다 바꿔주시고 실제 구현하면은 뭐 그럼 일단 냅둬놓으시고 일단 놔둬놓고 일단 PPT 작업할 때 그거 다 바꿔주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두 번째 내용 중에서 기능 소개면 기능 소개 코드 리뷰면 코드 리뷰 이걸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기능 소개 코드 리뷰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게 조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임팩트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한 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기능 명세서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뭐 만약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뷰는 리뷰대로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따다니는 기능 중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구현되는 것에 대한 코드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코드 리뷰도 전체 다 읽지 말고 좀 중요한 것들에 본인이 해결해서 이슈에 관련된 것들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할 때 기능 소개를 전체 다 먼저 설명 명세해서 얘기해 주시고 본인이 했던 거 그리고 코드 리뷰할 때는 뭐 지금은 오늘은 한 개 됐지만은 내일은 자기가 좀 이슈화 된 것들 있죠. 최대한 최대 3개까지 그 이상은 조금 너무 많고 3개 안으로 해서 좀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두 번째 공지사항 했던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세 번째 공통사항 DB 연결 부분 시연이나 기능 구현 설명하실 때 코드 리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를 하면서 기능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기능을 이제 구현을 분리를 하실 거면은 기능 구현했을 때 막판에 DB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게 뭐 MySQL이건 파이어베이스 쪽이건 그걸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뭐 수정을 하건 뭐 추가를 하건 삭제를 하건 그 부분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출처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2조였나요? 2조가 기더블 형상관리 부분 얘기해 주셨죠. 다른 조들도 아마 했을 건데 발표를 빠진 것 같아요. 그거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거 괜찮았고요. 네, 뭐 일단은 출처 제가 출처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 출처 뒤에다가 참고 문헌 뭐 이런 거 꼭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내일도 발표 끝나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이제 과제 드리겠습니다. 과제. 일단은 그 공통적인 사항인데 오늘 리허설, 내일 본발표 두 개 다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했죠 제가? PPT. 두 번째 전체 소스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각조 조장님들이 저한테 그 제 밴드 게시글 올릴 테니까 거기 공개로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거, 내일 또 수정된 거 내일 거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숙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각 GitHub에 본인 작업한 거 있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MD 파일로. 마크다운을. 그렇죠. 그는 각자 개인별로 하는. 그거는 이거 개인별로 하라는 거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뭐냐 일단 제가 배포까지는 안 시켰는데 배포까지 하려면 좀 힘드니까 그 일단 요거까지는 각 계정 깃 계정에다가 MD 파일로 본인 했던 거를 정리해서 쭉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접근해서 볼 수 있게. 본인들도 보고 우리도 보는 거예요. 뭐 각자 레파이트 하나 파서 일단 그거. 이거는 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이거를 의무사항 하니까 되게 좀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공고사항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그 각 조 단위로 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조 단위로 평가가 들어갈 거니까 뭐 크게 뭐 참여만 하셔도 일단은 뭐 그 점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점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이 프로젝트 결과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다 했는데 일단 안 받아서 간단히 제가 전체적인 얘기만 조금 할게요. 일단 3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조는 그 프로필 이미지 부분 있잖아요. 그거 4개였지 않습니까? 그거 내부 이미지로 해서 가져다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다시 인코딩해서 DB에다 또 넣고 있어요? 혹시나? 인코딩해서 DB에 넣고 인코딩했다는 건 원본 물리 파일 자체를 바이트로 변환해서 베이스 코드 64에서 그렇게 DB로 통으로 넣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지는 앱 설치하면 그 공통 이미지 내장 항상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이미지 아이디 번호만 그쪽에 DB 단에 넣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하면은 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공부 삼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좀 변경하는 것도 그거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세션 부분 쓰는 거 좋은데 세션은 가급적이면은 안 쓰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션을 쓰면 쓸수록 서버 쪽에서 메모리 이게 계속 잡히죠. 그러면 이게 한 대로 뽑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버 쪽에 메모리나 세션을 안 잡는 걸로 가급적 쓸 거면은 쿠키에다가 넣던가. 쿠키면 브라우저 각 개별로 저장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로그인한 상태에 대해서 이 아이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션을 쓸 거면은 차라리 파이어베이스 쪽에 임시 그 DB 쪽에다 하나 파서 넣던가. 뭐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션은 가급적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제이슨 웹 토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버가 토큰을 발급해주면은 우리가 토큰만 들고 가면 서버는 비교만 하면 되지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 쪽에 부담을 좀 줄여들면 어떨까라는 거를 좀 체크했고 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일단 까먹었어요. 제가 체크를 안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2조는 아까 제가 잠깐 뭐 얘기 좀 기억이 안 난다. 그거 날씨 정보를 그쵸 생으로 받아서 하지 말고 3시간 주기라고 했으니까 DB로 따로 그거 저장 검토하는 거 한번. 그러면은 속도가 엄청 더 쾌적하게 될 것 같아서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부가적인 뭐 옵션은 뭐 일단 냅둬놓으시고. 그 다음에 1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적었는데 내가 왜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잠깐만요. 오케이. 되게 그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잡아놓은 거 되게 좋았어요. 다른 조들도 다 잘했는데 일단 확장성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능 구현을 안 했지만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해놔서 되게 좀 그거는 좀 칭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그 사진 부분 있었잖아요. 아까 프로필 사진 부분. 그거를 한 개로 딱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작업을 좀 개별적으로나 팀별로 조금 더 하셨으면 해. 아시겠죠? DB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확장성이나 이런 거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제일 신선했던 건 2조가 좀 제일 신선했고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는 좀 그 앞단과 뒷단의 DB단의 이제 구조 틀이 되게 매끄럽게 잘 짜여졌다라는 거. 딱 보면은 이거 세 개 합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조의 저기기는 내가 갖고 와서 딱 쓰고 싶고, 그죠? 이전 이 틀을 이거 또 갖고 와서 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내만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조마다 예를 1조에 뭐 타임라인이나 팔로 기능은 3조에 좀 갖고 와서 좀 쓰고 싶고 왜 그쪽 필요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2조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뭐 이제 지도나 이런 거 날씨 이렇게 하는데 그쪽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작성이 되면 원래 안 넣기로 했잖아 근데 하다 보니 넣게 되죠 그 넣었다 치면은 여기도 아마 서로 간에 뭐 채팅을 한다든지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정보를 뭐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이 경험할수록 되게 이게 다 계산이거든요. 그러면은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능이나 구현 이런 걸 다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은 실제로 한 개밖에 안 했지만은 이게 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타 3피를 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알고 앞단과 뒷단 DB 간의 연결 구조 다 알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걸 실제로 구현한 각 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와서 내 걸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래서 실력도 늘고 업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업자 이제 오면 이제, 알겠다고. 그럼 틀에서 골라갖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마 앱이나 웹 요즘에 나온 기능이나 구조 보시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걸 한 몇 바퀴만 좀 돌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뭐 회사 들어가서 뭐 하더라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은 이제 좀 덜 낯설다 해야 되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못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해봤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천천히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니까 너무 나는 뭐 자바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포기 안 하고 해서 아마 좀 배운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요만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못 구현해요. 생으로 처음부터 뭐 다 만든다 안 돼. 분명히 누군가의 샘플 코드를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API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져다 썼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서비스나 다른 개발 회사에서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디자이너들 이런 창조적이 하는 분들 있죠. 전부 다 무에서 유 창조할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가 있어. 그 뭐가 있다는 거는 모방할 거리나 그런 소스가 다 있어. 원천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창조는 없다. 아시겠죠? 항상 뭔가를 보고 하는 그게 조금씩 변경이 되다 보면은 모방하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판에 뭐 무치를 했어요. 출처 붙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공부 목적으로 하면은 다 눈 감아주고 다 넘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긴 한데 저는 사실 배포나 출시하는 걸 되게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안 되면은 돈이 걱정이면 내 거에도 올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끝났잖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파이썬 빅데이터 수집, 여러분들 지금 뭐 했어요? 그 DB 데이터베이스 RDBMS 말고 파이어베이스가 NoSQL이잖아요. 그게 원래 몽고DB거든요. 그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 오라클 RDBMS 수업했듯이 그 뒤에 NoSQL 수업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써보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죠? 있는데 그걸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좀 구조라든지 이런 거 좀 배우고 알게 되면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DB를 모델링하거나 만질 줄 알면은 조금 구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해봐서 알 거예요. 뭐 하나 변경하거나 뭐 하나 기능 추가하려면 항상 뭐가 걸려요? 그렇죠? DB 무조건 걸리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거를 앞단에 어떻게 출력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필터를 할지 그게 다 DB에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D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각설하고 그 끝날 때까지 3차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앞에 우리가 기반이 웹, 2차 모바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3차는 그 두 개 중에 보통은 다 구현 답니다. 보니까. 근데 좀 뭐가 이제 뭐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좀 오래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 웹만 한다든지 뭐 모바일만 하는데 근데 레스트 백 쪽에 이 데이터 DB만 잘 구성이 되면 앞단에 뿌리는 거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막판까지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배포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개인적인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식사하시고 5교시부터는 정리하시고요. 내일은 2교시부터 진짜 본발표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그거 올려놓을게요. 그거 소스나 기획 솔로 달라고. 네. 그 5교시에 SQL 쿼리도 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세요.